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폭발 직전입니다. 특히 어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김용과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산 쪽에서 또 터졌습니다. 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입니다. 지금 이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지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두산건설 이런 관계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내용들이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다 서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은 대장동 미래신도시와 함께 성남FC 후원금도 묶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남FC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성남FC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진상이 사실상 이 성남FC 대표 역할을 했고 자기는 허수아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100억 원이 넘는 이재명의 뇌물 의혹에 이재명은 이제 전 성남FC 이 대표의 양심선언으로 완전히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00억 원 이상입니다. 자, 지금 이 성남FC 전 대표의 증언이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옛날에 유동규를 아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유동규는 잘 모르고 적어도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지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재명의 최측근 본인도 인정한 김용은 이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 자금 6억 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진상 쪽에서 이재명의 뇌물 의혹과 관련된 바로 그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은 시간 문제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대표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 판결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에 대한 핵심 증인의 진술이 있으면서 이제 속칭 골로 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던 당시 구단 운영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놨으니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전직 성남FC 대표의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전 성남FC 대표는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 결정 권한은 정진상 실장이 갖고 있었다. 구단 마케팅 실장, 후임 구단 대표와 이 경영기획실장이 나를 건너뛰고 정진상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어제 열린 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의 첫 번째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곽 전 성남FC 대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2015년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1년 동안 성남FC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 대표이사인데도 성남FC 구단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이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구체적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곽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단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정진상 실장이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는데 맞느냐고 질문했고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이 구단주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단 운영과 관련해선 정 실장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자, 검찰 진술 요소를 토대로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직을 수록한 뒤 정진상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 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의 돈을 받는데 사실상 정진상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의 성남FC 뇌물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곽 전 대표는 이 실장들이 정진상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진상 실장과 연락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통일돼야 한다며 성남FC 보고체계 개선 사항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메일로 거래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액수가 간단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도 본인 재판이지만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 참모, 측근 그룹의 재판에서 이재명의 혐의 사실이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좀 더 법원은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